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가짜 전문가를 조심해라. 네, 가짜 전문가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짜 전문가는 법적으로 무자격증, 그러니까 무허가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만 잘 모르니까 힘드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거나 얘기를 하는데, 이 도박 중독이 참 웃긴 게 쉽게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거리죠. 왜냐하면 도박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은 다 해봤거나 옆 사람이 했던 그런 일이니까 충분히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최소한 우리 단도박이 선생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은 매우 심각한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그 대상자나 가족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흘러가는 이야기,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못 듣고 나중에는 또 그 영향을 받았다고 또 제 앞에서 그 사람 핑계도 대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가짜 전문가라는, 제가 말하는 이 전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내 주변에 내가 혹시나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번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가짜 전문가를 조심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조금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가짜 전문가가 아니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저도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도박 중독 문제에 크게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가 주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너무 잘 아시고요. 이 약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환자 한 명당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가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첫 번째 가짜 전문가는 그 동네마다 이렇게 좀 다니시거나 유튜브만 또는 인터넷을 검사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무슨 심리 상담 이런 거 있죠. 심리 치료. 그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 가지 베이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자, 우리나라에서의 상담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무속인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격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맛집들 있죠, 맛집. 그쵸. 맛집들은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 집들이, 그런 집 중에 맛집을 보신 적 있습니까? 기사식당이 그러나, 기사식당 빼고는요. 어떤 자기가 하는 분야, 정말 맛집은 그 메뉴 하나만 갖고 장사를 하고 좀 노포 같은 데가 많죠. 저도 이제 노포 같은 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전통이 오래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심리 검사인데 청소년 상담, 부부 상담, 우울증 상담, 공황장애 상담, ADHD 상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 여러 가지 협약 기관들 쭈르륵 있고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 감사, 고문, 대표 원장이 막 여러 명 주르륵 있고요. 체인점식도 있고요. 물론 기본적인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도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임상 심사들이 있어서 과연 이 도박 중독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할까요? 물론 상담소의 내부적인 사정과 저도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내담자들이 이제 걸러내야 될 것들은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그분들 입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되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거고, 최소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심리상담센터가 도박 중독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를 알아보려면, 그래도 내가 이거는 좀 믿을 만한가를 기준을 보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1336에서 운영하는 도박 문제 예방 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가 보시면은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박 문제를 할 수 있는 일반 심리 상담소가 주르륵 한 40여 개, 때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그 인증 기관들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쭉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국가에서 이 정도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라는 부분들과 이제 민간 상담 기관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 상담소가 우리 집 근처에 있더라. 그러면은 1336을 이용하셔도 되고, 유료로 비용 내셔서 이용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도 같은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느 기관이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우울증 상담 잘 못합니다. 저는 공황장애 상담 잘 못하고요. 청소년 상담 아예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하죠. 저는 도박 중독과 관련된 우리 내담자들과, 특히 제 전공은 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불법 사채 문제, 특히 도박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가족 상담, 공동의존 상담,
이렇게 아주 작은 분야만 할 수 있는 요런 데가 아무래도 음식점 비유를 제가 드렸죠. 맛집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예 개념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급하다고 아무데나 막 가서 조금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고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그런 기관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가짜 전문가가 누구냐면 종교인들입니다. 예,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하는 이 중독 분야에서 종교인들은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대상자, 특히 가족들이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땐 좀 많이 힘듭니다. 저희도 이제 내담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특히 가족분들은 무슨 스님 방송 오늘 봤다, 뭐 내려놓는 걸 봤다, 마음 챙김을 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특히 신부님들 얘기도 좀 많이 듣고 또 이제 기독교가 좀 강력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목사님 또 교회에 어떤 뭐 기도받고 왔다 이런 얘기들 다 좋은데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영양분을 먹는 비타민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 조언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조언은 어떤 기관이건 어떤 그 종교인이건 자, 전문기관을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죠. 라고 얘기해 주는 목사님, 스님, 그쵸? 신부님이 최고, 예, 그 종교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들 있으시죠? 무속, 그렇죠? 자, 무속인들도 종류가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무당도 있고, 그쵸? 뭐, 사주, 철학관도 있고요. 사주팔자, 뭐, 귀신점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요, 또 이것도 똑같은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자꾸만 그분들을 원하는 우리 내담자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써주는 부적으로 고쳐지지가 않고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행위와, 그쵸? 그런 것으로 그분들이 제 내담자로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분들의 자녀들이 제 내담자로도 있다니까요. 아까 말한 종교인들도 그런 종교인의 자녀가 제 내담자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내담자들이 만드는 걸 수 있으니까 종교인들 제일 조심하셔야 될 그 두 번째 가짜 전문가입니다. 자, 세 번째 가짜 전문가는요. 경찰, 변호사, 뭐 법조인, 그리고 군인들 이렇게 우리가 이 도박 문제랑 지금 가장 치열하게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맞부딪히는 업무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세 번째 가짜 전문가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또는 어떤 변호사에서 무죄를 받아내야 되는 그 수임을 한 상태에서 이거는 빼고 이거는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판결이 어떻게 유리하게 난다. 그런데 이게 우리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 있고요. 제가 경찰들을 많이 비난했던 영상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체 문제로 신고를 하러 가면 되게 불성실하게 그 다음에 불친절하게 대항을 하면서 오히려 대리변제를 해서 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막 청문감사실, 민원, 뭐 청와대 이런 데다가 민원도라고 막 말씀까지 했던 흥분해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업무의 어떤 부하를 업무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업무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장일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제가 걱정하는 이 가짜 전문가의 경찰들은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학교에 학교 경찰관들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폭력, 학교 폭력 관련된 우리 도박 문제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마치 그 내담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저희 회복 시스템과는 전혀 정면되는 그런 유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인들 부대에서 도박 문제가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죠. 제가 이제 예전 영상 보면 나오겠지만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중대장, 대대장 어떤 내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그 지휘 책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병사가 발생했고 뭐 병사들끼리 돈거래가 드러났고 군대에서도 이 도박 문제는 되게 심각하게 보니까요. 상급기관에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얘기해서
뭐 고소고발을 막아달라 아니면 빚을 갚아달라 없었던 일이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내담자들이 멋있게 그냥 중대장님 전화번호를 사채업자한테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중대장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부모한테 전화해서 이걸 법대로 처리를 못하고요. 사채업자한테 빨리 돈을 갚아서 합의를 봐주라. 뭐 이런 경우 실제 사례입니다. 오히려 제가 연대장이나 대대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내 자식도 처벌하고 저 중대장도 업무를 저렇게 본다고 민원을 놓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입장도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바라는 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가짜 전문가 세 번째 그런 어떤 법조인, 경찰, 그 다음에 뭐 군인, 그쵸? 이런 또 제가 말하지 않는 어떤 유형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